여러분 안녕하세요. 읽고 쓰고 찍고 홍지아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경제의 재구성에서 한반도 관세동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세동맹이란 무엇이냐? 서로 다른 두 국가 사이에서 무역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관세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거죠. 예를 들면 유럽이 현재의 유로 체제가 되기 전에 관세동맹, 즉 EEC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었죠. 이건 유럽 전체의 국가들이 영내에서 무역을 할 때 서로 간에 관세를 안 매기거나 어떤 품목은 적게 매기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반도 관세동맹의 개념은 무엇이냐? 남북한 간에 교역을 할 때 물건이 왔다 갔다 하거나 소프트웨어가 왔다 갔다 하거나 할 때 무관세를 하거나 서로 간에 관세를 매기지 않거나 아니면은 일정한 관세를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같은 경우는 판문점, 개성공단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남북한 간에 물건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것은 무관세였고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의 관세를 매기고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만든 것들은 다른 나라에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그럴 때는 공동의 관세율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내 한반도 내의 교역에 대해서 관세율을 합의하고 그리고 영내에서 한반도 내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수출하거나 외부로부터 수입할 때는 동일한 관세율을 매기는 그러한 것들은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어요. 남북한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관세를 매기자 하는 그러한 협의를 이루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교역을 확대하고 남북한 한반도 제품의 대외 교역을 확대하는 그런 것을 노려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반도는 1945년 이래 분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물질적으로 남북한은 이미 상당한 정도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그 끊어진 고리를 다시 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가장 적은 방법 무엇일까요? 점진적이면서도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면서 부작용이 적은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에는 한반도 관세동맹이다 이거죠. 한반도 관세동맹은 남북한 간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유로 체제와 유럽 경제공동체제의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 참고하면 되고 그리고 개성공단의 사례도 참고할 수가 있죠. 유로 체제는 유럽 연합 국가들의 단일 통화를 사용하면서 경제 정책을 조율합니다. 이거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관세 동맹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죠. 유럽 경제 공동체가 발전해온 그 결과입니다. 이 시는 1957년 로마 조약에 의해서 설립돼서 회원국간의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관세도 장벽을 철폐하면서 공동시장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EC는 각 회원국이 독자적 통화를 유지하면서도 관세동맹과 공동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결속을 강화했죠. 이후 유로 체제의 발전은 통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돈을 쓰고 그리고 공동의 경제 정책을 쓰는 경제적 결속체로 발전했죠. 그래서 유로 체제의 발전은 통합과 경제 정책의 조율을 통해서 단일의 경제 공간을 만듭니다. 유럽 전체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의 관세 동맹도 이와 비슷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경제를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다 보면은 수많은 장벽들이 있던 것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경제 공동체로 넘어가면서 그 단계를 넘었을 때 통일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상당한 협력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고 결국은 유럽처럼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맘만 먹으면은 유럽보다 더 쉽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유럽은 각각의 국가들이 우린 다른 나라고 다른 민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이런 걸 했는데 남북한은 어때요? 하나의 민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하죠. 물론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고 비극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그러한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먹으면은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단계들, 여러 가지 단계들을 보면 우선 남북한 내 자유교역지대를 지정해서 시범 운영한다. 이건 우리가 해봤죠. 이미 개성공단. 그리고 남북한 간 관세 및 검역 면제. 이것 또한 해봤습니다. 이미 남북한 간의 개성공단 그리고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물건들에 대한 남한으로의 수입 이런 것들을 해봤죠. 그리고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 이것도 제한적이지만 해봤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개성공단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은 한반도 이외의 국가에 대한 공통된 수출입 제도. 이제 요거까지는 안 해봤어요. 제한적으로는 해봤습니다. 어떤 나라는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거를 남한이 만드는 것, 대한민국이 만든 것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세 감면, 이거를 했죠. 그래서 남한이 체결한 FTA에 북한 제품을 인정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죠. 이게 유럽과 중국 그런 몇몇 나라에서 했습니다. 일본은 안 했고 그래서 남한이 체결된 국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넓어요. 남한이 대한민국이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FTA 영토는 대한민국이 제일 넓다라고 하죠. 이것을 더 확대한다면 북한에서 만든 것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무관세 또는 굉장히 낮은 관세율로 전 세계에 수출을 할 수가 있죠. 그러한 것들이 논의되던 과정에서 갑자기 개성공단이 문 닫는 바람에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다음이 남북 통화의 고정환율 이겁니다. 남한이 체결된 FTA에 북한을 포함시키고 남북한 간의 통화 고정환율 제도를 신설하면서 이 통화를 대외 무역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유로 체제에서 통합이 경제적 안정과 무역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통일 이후에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죠. 이러한 남한의 관세 동맹은 유럽의 경제 통합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현실에 맞는 경제 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죠. 유럽은 EEC를 통해서 국가 간의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입력했고 이를 토대로 유로 체제를 구축해서 단일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한반도도 이러한 유로 EEC의 체제를 바탕으로 그리고 이미 했던 판문점 개성공단을 활용하는 것, 그 당시에 우리들이 받았던 교훈 이것을 가지고 관세동맹을 추진한다면 사실 웬만한 지적인 그러한 것들은 이미 갖춰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단지 거기서 이루어질 장벽이 있다면 우선 70년간 분리됐던 남북한 간의
경제 체제와 우리들의 마인드, 마음, 이것이 가장 큰 장벽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풀어만 간다면 사실은 대한민국의 한반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떠오르는 핫한 경제구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이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핫한 지역이잖아요. 한류 있지, 반도체 있지, 무기 체계 있지.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한반도를 되게 좋아해요. 거기에 북한을 합치면은 우리가 부족한 많은 점들을 북한과 같이 한다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 통일의 전전 단계로 관세 동맹을 맺어보는 것이 추진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읽고 쓰고 찍고 홍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